네, 반갑습니다. 네, 교육혁신센터 장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 주제가 동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사례인데,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 인증제 모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입한다는 게 이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타 대학들에서 굉장히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이미 인증제를 도입한 대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요청하거나 자료 공유를 요청하셔서 제가 출장도 다녀오고, 자료도 좀 공유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신 타 대학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하나 낱낱이 또 공유해 드리고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교과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던 필요성 및 개요, 그 다음에 우리 타대학 선생님들을 위해서 비교과 운영 체계 및 현황, 그리고 이제 비교과 인증 모형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오늘 핵심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지표 및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비교과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비교과에 대해서 대학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대하고 투자를 늘렸던 시기가 한 2015년 전후가 됩니다. 2015년 전후로 이제 학부 교육의 비교과나 학부 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에이스 사업이라든지 CK 사업 등등 같은 이제 학부 교육 중심 재정 지원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편람을 딱 받았을 때 평가 편람 안에 비교과 교육이라는 개념이 이제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과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국영수 이런 사회 이런 과학 이런 거 외에 이제 동아리라든지 봉사라든지 자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비교과 교육이라고 명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했었는데, 대학에 있어서 비교과 교육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편람을 받아들고 이제 그때 함께 연구했던 교수님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주기 구조개혁 평가의 편람의 60점 몇 점에 정성평가로 비교과 교육이 10점이나 차지하는 그 편람을 보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깜짝 놀라시고, 그 대학에 있는 관계자분들께서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평가 편람이 비교과 교육의 현황들도 들어갔지만 중요하게 들어갔던 게 비교과 참여,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또 투자 예산, 금액 이런 것들이 표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양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수를 늘린다든지 예산 투자를 확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량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 0.1점, 1점 올리기 위해서 수억 원의 예산이 사실 투자가 돼야 됐었거든요. 교원 확보율 1% 올리기 위해서 수십억의 투자가 돼야 되고, 장학금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장학금을 수십억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비교과 부분의 100점, 10점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 저희 동아대학교만의 이제 강점이 이제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전 구성원이 합심해서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지원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면서 여태까지 비교과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년 한 500개에서 600개 이상의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인원을 포함하면은 매년 한 3만 명 수준에 달하는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동아대학교가 비교과 교육에 있어서 성장을 이렇게 이루었다고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아대학교만의 비교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또 매년 구성원의 의견 수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평가나 이런 것도 이제 방향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과 교육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에 이르러서 저희가 이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를 발전기획 차원에서 고민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번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을 꾸렸을 때, 다 같이 우리가 이제는 비교과 교육의 개념부터 다시 다 정립해보자. 그래서 비교과 교육이란, 비교과 교육 과정이란, 비교과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재정리해서 이제 보고서에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센터의 연구 교수님, 직원들,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여러 가지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물음표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가도 이제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거 비교과 교육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과를 갖다가 한 10년간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거 교육의 효과가 정말로 있나요? 이런 물음들을 많이 직면을 하게 되었고, 저희 이제 교수님들과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관련 문헌 연구도 하고, 또 아까 방 교수님 발표하셨듯이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본 결과, 보시면, 아까 이제 교양교육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석수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육의 방향이 융합교육, 그 다음에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학제 간 교육, 또 이제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전공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정규화된 교육은 사실 변화에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에서 발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고 학제간을 넘나들면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교과 교육이 실제로 지금 교육 환경에 있어서 교육을 혁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비교과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문제 해결 능력이나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다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들었는데 그 스카이 이런 대학에 이제 중요한 대학 때 학생들이 중도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도 이탈률을 AI나 이런 학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 예측하는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비교과의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이걸 모니터링해서 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교과 교육이라는 게 이제는 학생들이 전공이랑 교양만 이렇게 학점 들어서 영어 성적 쌓고 자격증 따서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의 활동에 학생에 참여하고 본인을 성장시키고 학교의 애착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이 비교과 교육 과정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타대학 사례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이렇게 인증 유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서 다른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중심 인증 제도인데요. 저희 대학도 예전에는 그 학생 졸업 인증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이제 누적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얼마나 증진되었느냐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다음에 그거 자체를 인증해주는 학생 중심 인증 제도. 라고 있고요. 보통 한양대, 아니면 전북대, 아주대, 등등등 이렇게 이런 인증 제도를 활용한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중심 인증 제도인데 이게 양적으로 확대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인가 아닌가, 좋은 프로그램인가 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 중심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대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들이 측정되고 축적되고 관리되고 그것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제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 프로그램의 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인증하고 질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수립한 모형 자체는 프로그램 중심의 질관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제도의 개념 및 기대 효과 뭐 이렇게 쭉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요. 핵심은 이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한 비교과 인증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보장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우리 비교과 서비스,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성과 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대학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동아대학교의 비교과 운영 체계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대학교 인재상은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 인재라는 인재상을 저희 대학의 교육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산대 교수님 가셨는데 우리 대학의 경쟁 대학들과 우리 동아대학교만의 학생들의 특성,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라고 해서 서베이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FGR을 했을 때 우리 졸업한 동문들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시키는 거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거보다 우리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은 동문들도 봐도 사업가 정신이 강하고 또 창업가 기질이 강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전하고 또 조직에 있어서 기업 설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안에서 잘 융화되고 소통하고 뭐 이런 것에 강하다는 이런 또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친구들도 우리 동아대학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인재. 그래서 어쩌면 평범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재상하도 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상 하위에 전문성, 인성, 창의, 도전, 글로컬, 소통 역량이 설정돼 있고 거기에 또 하위 역량들이 4개씩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들의 성취 준거를 측정할 수 있는 또 성취 준거들이 또 매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잘 알겠지만 저희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데코 시스템이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이수한 것에 대한 핵심 역량도 같이 교과, 비교과 통합돼서 핵심 역량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 이수, 신청, 실적, 만족도 등이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축적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핵심 역량 또한 점수가 누적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의 핵심 역량도 실시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축적되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육과정 분류 체계를 말씀드리면 크게는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취창업 프로그램 이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공모전, 대회, 답사, 견학 등등 해서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핵심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개설부터 신청 이수까지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개설 담당자가 이 데코 시스템에 대해서 데코 시스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취득하게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길러질 수 있는 핵심 역량 비율을 입력하고 이 또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성취 준거들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핵심 역량 성취도 평가에다가 이제 자가 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점수가 산출돼서 데이터에 입력이 되고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축적된 데이터들은 모두 저장이 돼서 여러 가지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이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이 이수한 누적 포인트 상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23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데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작업을 하고 지금 오늘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과가 지금 전공 가르치기도 바쁘고 교양 가르치기도 바쁜데 이거 비교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코 장학금이 상위자들에게 이제 100만 원부터 이제 몇십만 원까지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교과를 많이 듣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도 높다. 이런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또 거꾸로 이 비교과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문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고 시너지를 내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증진시키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학과의 교과 활동을 열심히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론 비교과 활동에 많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비교과 활동을 많이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적극성이라든지 뭐 학교에 대한 그 참여 활동이라는 이게 늘어나면서 다시 또 교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교과, 비교과가 많이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학생의 학업 성취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동아대학교에서는 이제 비교과 교육 선진화 위원회를 운영해서 비교과 관련된 주요 사항, 뭐 심의, 평가 같은 것들을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담당자들이 항상 CQI를 운영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또 환류하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교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그 다음에 담당자가 필요한 부서에 찾아가서 이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그 다음 의견 건의사항들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완료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비교과 연구하는 교수님, 하유경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이라든지 성과들을 분석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아대학교 비교과 인증 모형 및 지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대학 사례를 저희가 쭉 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들의 주요 대학 중심으로 인증제가 많이 도입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지방 대학에서는 뭐 주요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인증제를 하고 있는 대학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아대학교가 인증제를 시작한다 했을 때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수도권 대학들이 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방 대학에서도 이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 동아대학교 이번에 주관 대학으로 성과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지표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고 이게 불경 지역 대학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공유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비교과 인증 프로그램의 모형으로 보시면 두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인증을 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량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일종 동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떤 수준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 인증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충족, 미인증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정량평가를 통해서 선별된 우수한 프로그램 중에서 별도의 정성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수 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제 모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개발 과정인데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채택한 이론은 이게 PDCA 이론이라고 아마 교육이나 뭐 기타 품질 관리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DCA 모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사용되는 정량평가 지표,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사용되는 정성평가 지표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예비 지표 풀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PDC의 모형에 따라서 지표들을 분류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지표를 조금 더 추려서 이제 그 한 3년치 정도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적정 구간을 도출했고요. 비교과 선진화위원회 본부회의 교무회의를 거쳐서 1단계 평가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선행연구조사 및 학생 인터뷰, 그 FGI를 통해서 예비지표를 선정했고요. 전문가 리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IPA 분석, 보리치 개수를 도출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비교과 선진화위원회, 교무위원회, 본부 교무위원회를 거쳐서 2단계 평가 지표를 최종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우수 인증 지표를 위해서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 조건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교과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가 75%라면 이거 참 굉장히 난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5.7%였고요.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적합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역시 재정적인 지원이 54.1% 가장 높았습니다. 네, 사업단 선생님 계시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재정을 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식비 정도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좀 말씀드리. 네, 그 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평가 선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것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정량평가 후 정성평가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부분이 45.9%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새롭고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자기 개발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 무엇인가라는 것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학생들이 아까 학생 진로센터에서 찍은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학내에서 이게 온라인 대학도 아니고 이런 대학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교양이나 전공 수업 듣는 거 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교과가 뭔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지표 및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요 및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평가가 또 하나 일이 되면은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수 인증 프로그램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 인증의 평가 제도를 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거나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조금 곤란하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1단계 기본 인증 평가는 충족, 미충족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PDC의 모형에 따라서 Plan, Do, Check, Act 부분에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는 운영 계획의 체계성 및 충실성, 요거는 예를 들면 학생 모집이나 프로그램 추진 배경 목적, 대상자 규모, 일정, 역량 설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꼼꼼하게 작성돼서 학생들에게 안내가 됐을 경우에는 패스,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요 사전 조사 분석, 그냥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전 조사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었는지 확인된다면 충족.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이수율, 만족도 조사 평점, 만족도 조사 참여율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및 환류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핵심 역량 성취도 평점, CQI 및 개선 계획 작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도달하게 되면은 충족이라고 보고, 이러한 평가 영역의 7개 중에서 시범 평가에서는 2번은 본평가부터 적용이 되고요. 여기 6개 중 4개 이상 충족할 경우에 기본 인증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개, 6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이수율이 70% 이상이 안 되고 평점 평균도 얼마 안 되고 학생들이 만족도 참여도 안 하고 성취도 평균도 수준 이하일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기본 인증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마감이 돼서 인증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증한다고 들었는데 뭐 하라고 하는 게 없네?
1단계 기본 인증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현업 부서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만 일단 하시면 기본 인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인증이었습니다. 우수 인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다 현업 선생님들께서도 이건 정성 평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도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지표들이 핵심 지표인데요. 우수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청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1단계 평가에서 상위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우선 선별하고 이 대상들 요 4개의 지표를 충족하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우선 군을 선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2단계 정성평가, 정량평가,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이 플랜 부분에는 추진 배경 및 목적, 참여 대상자의 적합성, 운영기간의 적절성, 핵심 역량 비율의 적절성, 성취 중고의 설정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보고 배점이 있고 A, B, C, D, E 구간에 따라서 우리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는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절성,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은 정량 지표입니다. 프로그램 이수율,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점수, 프로그램 조사 참여율. 이렇게 빨간 정량 지표 같은 경우는 구간에 대한 값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 배포된 편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 부분은 자체 성과 지표의 적합성, 프로그램 성과, 성취도 자가평가 평점, CQI 작성 내용의 타당성, 성과 확산을 위한 부서 자체의 노력 이렇게 해서 이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산출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운영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수정한 파일이 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뒤에 7월, 8월 요거는 아니고요. 1년에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비교과 프로그램 기초 데이터를 산출하고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말에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지표 기초 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 비교과 프로그램 기본 인증을 심의한 다음에 3월에 비교과 프로그램 기본 인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우수 인증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3월에 우수 인증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4월에 정량 정성에 대한 우수 인증 평가를 평가위원을 통해서 한 다음에 비교과 교육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5월에 우수 인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도 운영 방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올해는 시범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범 평가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된 변수나 문제점들을 다 반영해서 내년 본평가 때는 모두 반영해서 수정된 편람을 배포해 드릴 예정이고요. 평가 결과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인증 시에는 학생들에게 대고 포인트를 부여하지만 미인증 시에는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신청이 없으면 아마 자연 도태되는 형태로 갈 것 같고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우수 인증 시는 아까 재정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했는데 시상금을 지원하고 대고 포인트를 2배 부여하고 우수 인증 프로그램 표식 데코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 홍보하는 것에 담당자들이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황금 딱지를 이렇게 부착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황금색 딱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자랑스러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비교과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우수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권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에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 대학에는 비교과 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